늦은 임신을 하고 출산을 준비하시나요? 오늘은 30, 40대 여성들이 첫 출산 전 준비해야 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이 비디오를 다 보고 나시면 늦은 임신이라서 걱정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평온하고 행복한 마음이 될 것입니다. 안녕하세요. 당신의 최고의 모습이 되도록 동행하는 라이프 코치, 비즈니스 코치 손현정입니다. 저는 지금 앙코르와트가 있는 캄보디아에 와 있습니다. 이번 여름에는 회원님들과 이곳에서 코칭 여행을 했는데요. 저는 지금 가족과 이곳에 조금 더 머물고 있습니다. 이번 코칭 여행 중 캐리어를 쌓느라고 출산이 늦어져서 조금 걱정을 하시는 분을 코칭하게 되었습니다. 그때 제 개인적인 경험을 알려드리자 금세 활기를 찾고 기뻐하셔서 그분과 같은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오늘은 출산이 늦은 캐리어 우먼들을 위한 30, 40대 첫 임신, 출산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30, 40대 첫 임신, 출산 전 준비해야 할 것. 첫 번째, 믿을 만한 출산 장소를 정하라. 솔직히 20대에 임신을 하면 출산도 쉽고 산후의 회복도 빠릅니다. 그러나 35세 이후의 임신이라면 25세 임신보다 무엇보다도 육체적으로 위험 부담이 높아집니다. 그래서 보통 의사들이 제왕절개를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러나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. 자연분만의 장점은 출산 후 회복이 빨라서 거의 하루면 퇴원이 가능하고 해산 후 산모가 빨리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거의 40이 다 되어서 첫 임신을 하였습니다. 그래서 나름 많은 걱정을 하였지만 자연분만을 선택해서 해산하고 바로 다음 날부터 거의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. 물론 여러분이 처한 조건, 체력적인 여건에 따라 출산의 방법을 정하셔야 하겠지만 무조건 의사의 소견을 따르기보다는 다양한 출산의 방법을 알아보고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30, 40대 첫 임신, 출산 전 준비해야 할 것. 두 번째, 해산 후 어떻게 몸조리를 할 것인가 준비하라. 출산은 정신적, 육체적으로 한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큰 경험입니다. 임신 동안 여성의 몸속에는 다양한 호르몬의 변화로 신체적으로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. 또한 호르몬의 변화는 정신적인 기분과 감정을 크게 좌우하는 요소가 됩니다. 그래서 흔히 출산 후 우울한 기분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고 심하면 출산 우울증이 오래되어 병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따라서 아직 출산 전에 해산 후 몸조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. 친정어머니 혹은 가까운 혈육의 도움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전문 기관에서 몸조리를 할 것인가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선택하십시오. 만약 가까운 혈육이 해준다면 그러려니 생각하지 말고 미리 자세히 서로 이야기를 해서 서로 간의 의사를 확인해서 나중에 오해가 없도록 하고 기관에서 해산 후 몸조리를 한다면 미리 방문해서 그곳에서 지내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. 만약 해외에 머무는 교포님이라면 친구나 남편이 도와줄 수 있는지 미리 준비하십시오. 저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거주하고 일가 친척이 없이 출산을 하였기에 남편이 2주 정도 출산 후 휴가를 내고 도와주었습니다. 그 외에 출산 후 몸이 빨리 회복되기 위해서는 임신 중에도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
해산을 도와주는 임산부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. 운동은 행복 호르몬 도파민을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출산 후 출산 우울증을 막을 수도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그리고 물론 출산 후에도 계속해서 운동을 해서 정신적, 육체적으로 빨리 회복할 수 있습니다. 어떤 형식을 선택하시든 출산 후 몸조리를 잘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미리 준비하시고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면 늦은 출산이라도 쉽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. 30, 40대 첫 임신, 출산 전 준비해야 할 것. 세 번째, 향후 10년간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정하라. 물론 임신 출산은 여자가 어머니가 되는 인생에서 가장 축복받는 경험입니다.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여성들이 출산과 동시에 일을 그만두거나 출산 후 직장을 다니다가 힘들어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. 결국 여성은 내 자식과 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사회적으로 강요받고 결국 눈물을 머금고 일과 자식 중에서 자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. 한 사람이 태어나서 보통 10살 전후로 두뇌 안에 시냅스 조합이 완성됩니다. 다시 말해서 10세 이후에는 엄마의 손이 많이 가지 않아도 스스로 어느 정도 잘할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것입니다. 지금 현재 직장을 다니시던 사업체를 운영하시던 출산 후 육아와 현재 일을 계속 병행할 수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. 물론 자신이 직장을 다니고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있다면 좋겠지만 아무리 혈육이 아이를 돌봐준다고 해도 엄마인 내가 해주는 것과는 못합니다. 무엇보다도 부모와 자식 간의 유대관계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. 결국 장기간으로 보면 출산 후 육아와 일을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이나 일을 선택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고려해 봐야 합니다. 내가 임신을 했을 때 이것이 내 캐리어를 죽인다는 것을 알았지만 나는 임신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인정하기 싫지만 아직도 현실적으로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캐리어를 막고 있습니다. 미국 통계를 보면 80% 이상의 직장맘들이 남몰래 혼자 온다고 하듯이 육아와 일 사이에서 고통받는 여성들이 많습니다. 저 역시 출산을 통해서 전혀 다른 새로운 캐리어를 선택했듯이 출산 후에도 계속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정신적인 만족감과 경제적인 윤택감을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의 일을 선택하시길 권합니다. 아직 출산 후 새로운 캐리어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으셨다면 제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쉽게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바탕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 비즈니스 비디오를 받아보세요. 지금 오른쪽 상단의 창을 누르시면 관련 페이지로 이동합니다. 여러분들은 출산 후 현재 하는 일을 계속 병행하실 생각이신가요? 그렇지 않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?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세요.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이 내용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지인들이나 친구들에게 전해주세요. 즐거운 한 주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